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은 연세대학교 이제 곧 요번 주말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학생 부정한 면접형 어떻게 준비하면 좋고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체로 이제 자연계 학생들 면접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참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서도 요 동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 남기고 또 작년에 있었던 문제들 해설을 따로 남길까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제가 인문계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이후에 나오는 인문사회적인 요소는 좀 부족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계 학생들도 뭐 같은 문항으로 보시니까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면접형인데요. 우리가 뭐 아직 그 저기 다른 형태는 이제 다른 면접 시험은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면접 진행 방식은 이 연세대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준비실에 있다가 면접실 1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나오고 2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퇴실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면접형회 같은 경우 이제 두 개의 면접실에 들어가는데 제시문 면접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실 2로 가서 제시문을 읽거나 대기하는 시간 없이 바로 활동 기반 면접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뭐 시간은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약간의 뭐 1, 2분 내지 뭐 10분에서 5분에 10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는 뒤통수를 많이 치기 때문에 시간에 너무 압박을 느끼시지 말고 그냥 평소에 연습하실 때 5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감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배가 10분이고 5분의 절반이 2분이니까 2분 30초니까 그거 기준을 생각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기 말하는 시간 속도 생각해서 어느 정도 말하면 어느 정도 흐르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이렇게 진행되게 되고요. 제시문 문제는 읽고 진행하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준비하실 때 잘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시문 기반 면접은 뭐가 나오는지 봐드리면 이제 사실은 활동호 수형이랑 면접형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로 출제되었고 거의 똑같은 형태로 매번 나옵니다. 어떤 형태냐면 그래프 두 개 정도를 주고요. 이 그래프를 해석해서 자료를 해석해서 알게 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 그게 나오고요. 추가 문제 또는 진짜 문제로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어지는 사회 현상이라든지 개인의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 사회적인 문제점, 그다음에 우리가 집단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 개인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되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은 이런 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인문계 학생들은 윤리도 배우고 사회도 배워서 아는 게 많은데 자연계 학생들은 참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자연계 학생들 사실은 걱정돼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걱정돼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2017학년도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 문제는 따로 해설을 다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걸 5분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팀이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을 관찰하여 자연재해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협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여럿이서 보는 거네요.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1인당 평균 재해 파악도는 좋아지는 반면에 1인당 노력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설명을 하시면 되고 그 안에 자료를 해석할 때 있어서 자료에서 표시되는 별량들을 내가 잘 보고 있고 의미를 잘 찾아내고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는 1인당 재해 파악도가 협업을 할수록 점점 올라가는 건 뭐예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X축, Y축이 뭘 의미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경향성, 양의 상관관계인지 혹은 반비례하는 음의 상관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것만 파악하면 조금 적고요. 지금 얘는 보시면 변화량들을 조금 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얘가 별량이 다 2배가 됩니다.
두 배가 되죠. 증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그다음에 면적도 의미가 있죠. 이렇게 막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오면 막대 그래프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정한 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양을 보시면 한 명에서 두 명 될 때는 거의 두 배가 늘었는데 두 명에서 네 명 될 때는 좀 줄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사람 수는 두 배로 늘지만 뭐죠? 파악도는 두 배로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율이 두 배로 효율이나 성과가 두 배로 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만큼의 효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고 어느 정도 수렴하는 걸로 보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1인당 노력은요. 자, 1위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1보다 높고요. 두 명일 때는 4일부터 한 8명을 넘어서면 이제 많이 줄어들죠. 됐나요? 그리고 뭐 나중엔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인당 노력하는 게 적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여기까지도 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밖에 내고 있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저는 1 정도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가 개인이 피로를 너무 느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보다 좀 과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로도가 높아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까 효율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래 일할 수 없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덜 나니까 낭비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본인의 협업의 경험에 비추어 제시문의 결과를 평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림 1과 그림 2에서 그대들이 파악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림 1에서는 저 같으면 두 가지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의 상관관계. 사람이 많아지면 분명히 파악도는 증가한다. 성과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거 말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울기는 감소한다. 일정 이상 증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입된 만큼 비례해서 효율이 올라가지만 성과가 올라가지만 나중 가면 성과의 성장률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도 설명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프가 2번이 되는데 그림 2에서는 뭐 1이 적정량이라고 할 때 한 명이나 두 명일 때는 과하게 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명이나 32일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죠. 비효율적이 됩니다. 요 정도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래프를 파악한 거고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서 힘들어서 친구들을 더 데려갔다라든지 혹은 뭐 학교에서 뭐 동아리 활동에서 실험을 할 때 인원 분배를 했다라든지 혹은 저 같으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배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분배하는 게 효율적인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를 들어 뭐 성적이 어떤 과목은 되게 낮고 어떤 과목은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시간을 집중 투자했을 때 1점이 오르는데 공부를 안 하면 얘가 뭐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 상관관계를 사실 따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배를 노력이나 시간이나 어떤 우리가 리소스라고 부르는 것들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하는 거죠. 효율성과 그다음에 성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성과라는 게 비례해서 투입한 만큼 리소스를 투입한 만큼 100%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단체 활동에서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특히 본인이 리더로서 일하는 게 좋겠죠. 본인이 리더라면 본인이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래서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전 자연계 선생이니까 어떻게 할 같냐 하면 이런 거를 다 수리적 모델로 만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투입되는 거를 변수를 x라고 그러면 이것 대비 효율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개수를 다 구하죠. 그래서 이 증가량을 보고 어느 순간에 여기 좀 평행한데 얘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플랫하게 평행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두 배씩 투입해도 별 큰
효율의 증가가 없죠. 물론 많이 투입하면 많아지겠지만.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이 줄어드는데 이 퍼포먼스는 개인이 피로도를 느끼지 않으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1이라고 치면 1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얘를 Y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없지만 그 비용을 고려할 것 같아요. 사람이 투입됐을 때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계산을 해서 이 1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효율은 계속 올리는 게 최고 좋고요. 비용은 최저로 드는 게 좋죠. 이거를 수리적 모델을 만들어서 최대 최소를 구해서 뭐 부등식 영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색칠해서 최소값을 비용은 최저로 들면서 그 비용 대비 효율이 제일 높은 거를 수리적 모델로 만들어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 가중치를 숫자로 주고 뭐 얘는 100으로 보면 얘는 1이다 이런 식의 가중치를 제가 마음대로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정할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인문학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자기의 리더십을 조금 할 수 있게 리더는 어떻게 조직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경향성을 어떻게 보고 이런 걸 조금 추가해서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자연계니까 수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에 따라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더 하죠. 그래서 뭐 본인의 개인적인 뭐 예를 들어 여기 제대로 말 이야기 안 했으면 본인이 겪었던 경험 중에 이런 거 없느냐, 뭐 사회에서 회사에서 뭐 기업은 혹은 국가는 혹은 뭐 군대에서는 요런 상충적인 문제를 주고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그대 생각은 어떻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묻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1번 첫 번째 면접에 가서는 한 5분 정도 이걸 준비하시고 5분에서 7분 정도 준비하시고 들어가서 또 5분에서 7분 혹은 10분까지 이런 면접을 보시게 된다라는 거, 시간이 남으면 개인 면접을 받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활동 기반 면접인데요. 활동 기반 면접은 자소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소서랑 그 학생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례를 본인 거잖아요. 본인의 사례를 본인이 직접 들면 좋겠는데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의 구성은 일단 설명을 하고요. 본인이 이 설명을 한 게 사례로서 뒷받침이 되면 좋고요. 이 사례가 나오면 반드시 배우고 느낀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항상 설명을 장황하게 그냥 있었던 일만 열심히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문들은 뭐가 나오는지 봤더니 전공에 관심을 가지는 애는 뭐냐, 그 지원 동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거 묻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부족한 점,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줬냐 뭐 이렇게 해서 자신문에 있거나 학생부 나 자소서에 있는 걸 묻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리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한테 이런 노트를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예상 문제라고 하는데 꼭 하셔야 될 거 지원 동기. 뭐 거의 질문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이쁘게 1, 2분 정도로 브리핑할 수 있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 준비하실 때는요, 줄글로 완전히 써가지고 스크립트처럼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구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쓸 내용을 구로 이렇게 써서 요런 내용이 들어가게 이런 플로우로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개요를 작성해 놓고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자기 찍으면서 녹음을 해보세요. 녹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세요. 이게 줄글로 하면 너무 딱딱하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계획을 머릿속에 넣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때 말을 만들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찍은 걸 자기가 보면서 이런 게 이상하구나. 그다음 주술 관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은 A로 시작했는데 그럼 A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A로 하다가 막 산으로 가서 B로 C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주술 관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때 그냥 단문으로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짧게 얘기하시면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지원 동기 준비하셔야 되고 지원 동기를 위해서 노력한 거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학 후에 하고 싶은 거, 진학 후에 공부라든지 학업 계획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 계획까지 나중에 이후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계획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지원 동기와 관련돼서 내가 전공 선택한 거와 관련돼서 준비하는 거죠.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하셔야 될 게 자신의 장점, 본인 PR 해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그럼 자기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이 녀석은 이제 준비하실 때 항상 학교마다 뭐 인재상이 있잖아요. 근데 인재상이 요구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이제 학업 능력은 충실한가, 본인 공부 열심히 하는 가 간략하게 조금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대인 관계와 관련된 부분, 대인 부분을 이제 뭐 나눈 거, 봉사활동이라는 이런 거 많이 한 것도 얘기하지만 협업이 가능하고, 내가 협업이 가능하고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협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협업이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대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리더십이라든지 협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 단체 생활이 진행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 잘 드러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에 뭐 봉사한다든지 뭐 등등 사회에 대한 본인 태도도 조금 내가 이 학교에 오면 적당한 사람이다라는 거 잘 보여주시고, 등등등 본인의 장점들, 그 다음에 뭐 창의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평가 요소에 있는 것들 잘 나타나게 정리를 하셔서 그냥 1, 2분 정도 발표하실 수 있게 잘 정리해 두시면, 1분 정도 발표하실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으면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점도 반드시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주 나온 질문들만 정리해 드리면, 단체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거, 뭐 비슷하게 같이 갈게요. 단체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봉사 활동, 그 다음에 뭐 실험 활동, 실험이랑 그 다음에 뭐 그죠, 실험 활동, 그 다음에 뭐 곧 자연계 학생들 실험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뭐 논문 쓴 거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거 있을 수 있고, 다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상 책, 독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거, 이런 거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런, 그 다음에 7번 리더로서의 활동, 책임지는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은 중요한데, 이거는 어떤 활동을 했다, 한마디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주저리 엄청 설명하신 분들, 우리 동아리가 어떻고 설명하신 분인데 별로고요. 한마디로 어떤 활동에서 뭐 하는 활동이다, 한마디로 딱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가 나오죠. 본인이 이걸 인상 깊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나오겠죠. 이 사건을 간결하게 제시하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 행동, 내가 한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것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내가 바뀐 점, 당연히 성숙했겠죠. 뭐 실력이 늘었든 가치관이 바뀌었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잘 드러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 7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잘 준비를 못 하시는데 그냥 이런 걸 다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주 나오는 게 가장 힘들었던 일, 고교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일, 좌절, 뭐 그다음에 고난을 겪었던 일이 있으면 사례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그냥 여기다 추가합시다. 그다음에 가장 기뻤던 일, 뭐 요 정도 여기 추가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뭐 이거 위에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소서랑 학생부 켜서 밑줄 꺼가면서 모든 사건이 적어도 아무리 한참게 적혀 있어도 이게 뭐 했었던 것이다라고 물으면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 다 체크는 해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두시면 학생부 면접에 대해서도 아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동영상은 작년 시험 문제들 해설이랑 그 다음에 후기들 조금 봐드릴까 합니다.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